윤미향 당선인이죠. 말 그대로 이제 예비 국회의원이죠. 5월 30일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김 기자, 총선 당시에 이 윤미향 당선인이 신고했던 그 재산이 지금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을 좀 신고한 걸 봤더니 그러니까 예금만 3억 원이 넘게 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3억? 윤미향 당선인이 총선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잖아요, 재산을. 그 중에서 국민은행에 예치했던 예금이 3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예금으로 있었다. 그리고 뭐 딸 명의도 1,500만 원 정도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3억 원이 넘는 예금.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의 부부의 어떤 그 연소득을 추정을 해보면 납부소득세에 이제 대비해서 추정을 해보면 한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게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합산했을 때 연소득이 5천. 네, 이런 오케이. 걸로 추정을 해보면 예금만 3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더군다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이 활동하던 당시에 어떤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모아서 논란이 된 바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 먼저 들어보시죠. 김복동 장례위원회는 제가 상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로서 당시에 제 명의로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어요. 네. 그리고 보고를 했고요. 법상으로 이것이 기부금은 보통 일반적인 관례가 장례가 발생했을 때 그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네.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고 법적인 이야기는 제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은 3억 원이 들어있는 윤미향 국민은행 계좌와 과거에 윤미향 당선인이 정대협 시절, 정의연 시절에 그 기부금을 모은다고 하면서 본인의 개인 계좌, 그것도 국민은행 계좌였어요. 이 국민은행 계좌가 동일한 것인지를 잘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기부금이 만에 하나 윤미향 재산으로 신고가 됐다면 명백한 횡령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요. 장유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합리적 문제제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나아간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십니까? 저는 평소에 곽상도 의원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는 분이라는 평가를 내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적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후원금 계좌를 관리하면 그거는 명백히 이미 산업법인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은 그 계좌로 후원금을 수령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분명하게 관리하다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이제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서 재산 신고를 하는데 후원금으로 관리했던 내역을 만에 하나 마치 개인 재산인 것 같이 신고가 됐다면 이것은 법리적으로 횡령입니다. 왜냐하면 법인과 이 개인은 명백하게 이 법적인 주체가 분리되기 때문에요. 예. 이 법인의 재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이 유용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횡령이라고 법리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 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본인이 재산 신고를 한 내역이 어떤 계좌인지 그리고 이 계좌가 법인이 관리한 계좌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명백패 해명을 내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의원. 저도 이제 선거는 많이 나가봤으니까요. 얘기해 보자면요. 이게 예.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당의 공천 과정인가 살피다 보면은 보통 해명을 합니다. 저렇게 만약에 재산상의 어떤 실제 재산이 아닌데 어쨌든 계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금액을 제가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으나 선거 당일 전까지 어떻게 처분했다 이런 것들을 공천 서류에 넣거나 하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례 후보고 3월 달까지 단체 활동을 하다가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회에 나갔으니까 예. 그걸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공천 서류에 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명확히 해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까지 해명하는 골자를 보면은 저는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상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 계좌로 받았다. 그런 것도 그렇고 예. 사실 기발한 해명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장례식 상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걸 온라인상으로 또 이제 또 부조금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프라인으로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회계는 또 어떻게 관리했냐 이런 거 캐물을 게 진짜 많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거는 검찰 가서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좀 개인 예금 3억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명할 텐데 잘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금 3억 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국민은행 계좌에
이게 좀 석연치 않다 이런 것이고요. 김 기자, 이 윤미향 당선인 부부의 뭐랄까 현금 동원욕이 좀 주목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금이 뭐 3억 원이 있었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어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냈다 이런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에 수원 아파트를 경매로 그래요. 낙찰받은 경매로. 이후에 2억 2천만 원 정도를 전액으로 현금을 냈다. 이 현금으로 소식은 샀다. 전해드렸었어요. 그랬죠. 근데 추가로 남편인 김모 씨 또한 2017년에 경남 함양에 있는 빌라를 구매하게 됩니다.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 8,500만 원 전액을 또 현금으로 지불해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산 게 윤미향 당선인뿐만 아니라 남편 김모 씨도 있었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최근에 재단이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넘은 수준인데 정의기억 재단의 윤미향 대표는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고 활동을 30년을 지속하셨는데 본인의 월급에서도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주말이고 했던 수많은 수십 차례의 강연에서 받은 강연비 전액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한경희 사무총장은 윤미향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고 활동을 30년 지속했다. 강연비 같은 거 받아도 다 기부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에 수원 아파트 사면서 2억 2,600만 원을 전에 현금 주고 아파트 사고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은 2017년 6월 함양에 있는 빌라를 사면서 8,500 현금 주고 사고 우리 장 소장은 무슨 생각 드세요? 저희가 이제 사회활동가, 예.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이 뭐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저분이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활동을 했지만 예. 이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건 아니냐. 국고 보조금과 그다음에 기부금, 예. 국민들의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공시가 37억이 비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쓴 내역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아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측으로 저 현금이 정의연에서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런 그런 의심을 할 의혹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겠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의심을 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어떠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갖고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어. 솔직히 정의연을 윤미향 당선인이 가족 기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마저 든다. 네, 본인은 거기서 월급도 받고 기부금도 개인 계좌로 받았잖아요. 아하. 그 남편 인터넷 회사에 홍보비를 지불했어요. 부친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 취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리하시면서 월급도 받고 관리 비용 9,300만 원도 받고 그리고 그 안성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그 남편분의 지인이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동산 잡는다고 서울에서 집 한 채만 사도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기 소득 대비해가 자금 출처를 다 이제 이야기해야 돼 국세청에. 그게 이제 갈수록 일상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금 어떤 이런 본인의 지출에 대해서 자금 출처들을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사회 기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예. 더 강하게 지금 그 윤미향 당선인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자꾸 뭐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겠다 이러고 있는 게 무슨 먼 산 보는 상황인지. 아하. 아니 이분 그리고 바로 직전에 양정숙 당선인 때는 비교돼서 그런데 양정숙 당선인 때는 자기들이 안 시켜도 막 확인해가지고 바로 제명시켰잖아요. 제명하고 검찰 근데 고발하고. 지금은 누구한테 해명을 시키는 겁니까? 본인들이 확인하실 것이지. 자, 아까 우리 장 소장께서 윤미향 당선인 남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분은 수원의 한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언론에 딱 들어가 보면 저게 많이 본 기사 1위에 저 앞에 약간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딸 이름입니다. 저희가 실명은 공개할 수 없어서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이게 이제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본인의 딸 그리고 저 인터넷 언론 운영사인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의 딸의 관련 기사가 많이 본 기사 1위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저 언론사가요. 경기도 수원시로부터 한 해에 수천만 원의 광고비까지 받는 언론이랍니다. 그런데 본인의 딸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언론을 개인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의 광고비까지 받으면서 이제 이런 논란인 건데요. 자, 다음 화면 좀 주세요. 근데 이 언론에요. 지금 저희가 이게 검색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렇게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나옵니까? 로그인 후에 관리자 승인받는 사람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기능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왜 차단됐을까? 이런 또 의문도 남습니다.